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조금 시작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은 설명했었죠. 그쵸? 자, 근데 오늘은 왜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생기는지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건데, 좀 길게 설명할 거야. 좀 지겨워도 좀 참고, 좀 집중해서 듣자. 딱 한 번만, 알겠죠? 그러니까 왜 사인 함수가 그렇게 생겼고, 코사인 함수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딱 한 번만 그냥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야겠구나, 딱 그 정도만 생각하자고. 알겠니? 자, 그럼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조금 할 거 복습할게요. 첫 번째, 자,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규칙성이 존재하는 함수였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자, 함수 fx가 있으면은, 자, 우리가 fx 플러스 p라고 정했었고요. 자, 이때 p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최소주기라고 정했죠, 민기야. 그치? 맞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소주기, 자, p를 정의했었고, 자, 이 p를, 자, 정수만큼 배수하는 건 문제가 안 됐어. 뭐 2p, 뭐 3p, 뭐 4p.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점점 쪼개는 건 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소 주기를 기준으로 쪼개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민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주기가 2야. 근데 책에 4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2로 줄이는 건 상관없지. 그치? 원래 최소 주기가 2였으니까. 그치? 근데 최소 주기가 2인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얘를 쪼개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p, 자, 마이너스 3분의 1 p.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였죠. 자, 우함수, 기함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라고 했고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함수식으로 정리하면, 자, 우함수는 뭐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가 웃어진다라고 유치하게 조금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함수는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f-x가 있으면 얘가 결국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정의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맞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함수를 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단위원의 기준으로, 단위원을 기준으로 설명했었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자, y는 sin x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정의했냐? 자, 각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변화율이다 라고 정의했던 거 기억하니? 많이? 그러면 이 높이의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뭐를 그리겠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민기 괜찮아? 자, 그럼 그 전에 내가 좌표평면을 조금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그리고, 자, y축 그냥 쭉 길게 그려줄게. 자, 그려볼게요. 삐뚤어도 어쩔 수 없네. 자, 그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릴 건데, 뭐 이상해도 그냥 봐주세요. 얘가 오늘 좀 떠드는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y축을 제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상해. 오늘 좀 적을래.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원래 여기서 우리가 사인을 어떻게 정했냐면, 자, 동경의 위치가 변했을 때 원하고 생기는 교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를 담당했어? 높이를 담당했다라고 했죠. 맞니? 자, 그럼 봐봐. 내가 몇 도를 기준으로, 빵도를 기준으로, 90도를 기준으로, 180도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270도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360도를 기준으로 동경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삼각형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우리 지금 내가 여기를 60분법으로 썼겠지만 실제로는 호도법으로 써야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여기 칸을 2분의 1 파이라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파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3 파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2파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괜찮아? 왜냐면 왜 2파이까지만 그릴까? 원이 한 바퀴가 몇 도니까? 360도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만약에 동경의 크기가 그냥 0이야. 시초선하고 똑같아. 그럼 이렇게 되면 높이가 있어, 없어? 높이가 없어요. 그쵸? 맞니? 자, 그럼 동경의 크기가 0일 때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원점 0,0을 지난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봐봐. 동경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민기 괜찮아? 이렇게 커지다가 만약에 9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몇이 돼버려? 그냥 1이 돼버리죠. 맞니? 아, 90도가 되는 순간 사인 값은 1이 되는구나 라고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작아지지, 채영아. 그치? 그러다가 자, 180도가 됐을 때는 높이가 또 뭐가 돼?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로 넘어갈 때 높이가 음수가 되면서 270도가 됐을 때 높이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70도일 때 2분의 3파일 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36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0이 되죠. 오, 그렇기 때문에 2파일 때는 함수값이 0이다.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민기야, 지금 여기 중간에 내가 동경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높이가 어떤 곡선을 따라서 원의 곡선을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있죠. 맞니?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할 때 그냥 직선으로 이어버리는 게 아니라 원의 곡선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되니?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사이클의 사인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동경의 위치는 한 바퀴 돌게 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계속 똑같은 원을 도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렸던 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은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죠. 그치? 그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주기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했으면 우리는 꼭 찾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치역,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는 사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기, 그리고 함수 그래프의 성질까지 따지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간다. 정의역 볼게요. 자,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 전체입니다. 왜? 우리는 이 동경의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도 가겠지만 음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맞아? 일단 두 번째 치역 볼게.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값, 즉 y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민기야, 아까 이거 그래프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몇이었어? 1이었죠. 아니? 그럼 높이가 최소일 땐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죠. 맞습니까? 아, 그렇다는 건 사인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겠죠. 괜찮니? 자, 세 번째. 자, 주기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최소주기가 되겠죠. 이 최소주기는 결국은 0부터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이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자, 함수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성질. 자, 그럼 함수의 성질하기 전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민기야, 지금 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앞뒤로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나머지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여기서는 요렇게 위로 블록 한 번 더 생기고 아래로 블록 한 번 더 생길 거고요. 그렇죠? 자, 뒤로 가면은 아래로 블록부터 먼저 생겨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봐봐 민기야,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뭐 하고 있어? 원점 대칭하고 있죠. 맞니? 원점 대칭하고 있는 그래프는 무슨 함수라고 있죠? 기함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아, 이 녀석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무슨 함수구나? 기함수구나 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뭘 정리할 거냐면, 잠깐 봐봐. 자, 내가 만약에 민기야 사인 마이너스 45도를 찾고 싶어. 그럼 이거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기어나가니까 사인 45도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기함수는 뭐야? 음수 대입하면 바깥으로 빠진다고요. 그게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이해되니? 이런 기본적인 기함수 성질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도 다음 주에는 할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좀 해볼 거냐면, 내가 뭐 할 거냐? 봐봐. x축과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볼 거야. 민기야, 집중해. 오늘 중요해. 집중해. 자, 그럼 제가 점선 그려볼게요.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려볼게. 쭉 그려볼까? 쭉. 좀 더 쭉. 크게 그리고 싶어서 그냥 끊어서 그릴게요. 더 그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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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릴 거야. 계속 그릴 거야. 계속 그릴 거야. 이렇게 있어.
자, 그 교점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에서만 4개가 생겼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자,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x좌표를 x2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좌표는 x3, 네 번째 요 교점의 x좌표를 x4라고 할 거야. 민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하고 싶냐면요. 얘들아, 지금 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의 형태는요, 사실 어떤 거에서 따라온 거야? 원의 곡선에서 따라온 거죠. 그치? 예를 들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표현할게. 반원의 형태가 반원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만약 실제로는 반원의 형태까지는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양쪽 다 빼버리고 얘 볼록만 봐봐. 그럼 뭐 떠올리냐면 사실 이차함수가 더 많이 떠올라요. 많이? 근데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방정식이었죠? 추계 방정식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자,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지금 이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는 민기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x1하고 x2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를 2를 하면은 그게 뭐랑 똑같다? 이 가운데 있는 축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건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1 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는 건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x좌표와 x2라고 하는 좌표를 더하게 되면 그 새끼는 그냥 뭐가 돼? 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x3랑 x4랑 더해서 몇 파이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위로 블록에서 두 번째 위로 블록으로 갔으니까 주기만큼 차이 나겠구나. 그럼 3파이라고 해서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민기야 봐봐. 지금 첫 번째 x1하고 x3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도착하죠. 맞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잖아. 그치? 그러면 x1에서 x3로 넘어갈 때 이미 몇 파이만큼 차이나? 2파이만큼 차이나. 괜찮아? 그 다음에 x2에서 x4로 넘어갈 때도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각각의 x값마다 몇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민기야? 2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은 둘의 합의 관계는 결국 몇 파이만큼 차이 나야 돼? 4파이만큼 차이 나야 돼. 알겠니? x좌표 하나당 2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는 건 얘는 결국 뭐가 돼? 4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5파이가 될 거고, 민기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축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의 평균 갖고 하면 그게 그냥 축이 되는 거죠. 맞니?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나누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찾고 싶었던 x3와 x4의 축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2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여기가 2분의 5파이구나.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건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x3, x4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도 있냐면 자, x5 더하기 x6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민기야? 그러면 얘 몇 파이만큼 차이 났어? 4파이만큼. 그럼 다음 위로 블록에서 생기는 교점도 몇 파이만큼? 4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9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에 대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9 더하기 10 얘도 구할 수 있죠. 맞니? 자, 이거 다음에 몇이야? 7, 8. 그 다음 9, 10, 4파이, 4파이. 총 몇 파이만큼? 8파이만큼 차이 나겠죠, 그쵸? 맞아? 그럼 이 새끼 몇 파이? 17파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이런 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이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인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가 하나의 주기만 남기고 지울게요. 여기만 남기고 지울게 잠깐. 자, 이렇게 남기고 지웠을 때 여기서 여기 냅둘게. 자, 그럼 봐봐. y축으로부터 2분의 1 파이, 2분의 3 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총 몇 조각? 4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되니? 원을 4등분 하듯이. 민기 괜찮니? 그럼 얘가 첫 번째 구간, 얘가 두 번째 구간, 얘가 세 번째 구간, 얘가 네 번째 구간. 이 1, 2, 3, 4 4개의 구간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로 넘어갈 거냐? 이제 코사인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 있던 내용을 조금 지울게요. 여기만 지울게.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요. 자, 제가 좀 많이 그리긴 했지만 좀 지우고 할게요. 민기야, 이 정도만 지우면 될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인 함수를 볼 겁니다. 사인 함수. 자, 사인 함수. 자, y는 코사인 함수죠. 죄송해요. 코사인 x를 볼 건데, 자, 코사인 x는 각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변의 길이의 변화율. 자, 우리 저번에
저 단위원에서 직각삼각형 정했을 때 여기가 코사인이었고 여기가 사인이었던 거 기억하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 원하고 만나는 점 P를 우리가 코사인, 사인이라고까지 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요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동경을 그려서 우리가 자, 각 가격마다 0, 90, 180, 270마다 코사인 값이 몇인지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가로의 길이 봐야 돼. 자, 만약에 동경의 위치랑 시초선이랑 똑같아. 0도야 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가 몇이야? 1입니다. 1. 민기야.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 1이니? 자, 근데 이 동경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다가 9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없어요. 그냥 0이야. 맞니? 0,1이잖아. 그치? 맞아? 아, 90도일 땐 0이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몇 도일 때, 자, 180도일 때는 가로의 길이가 몇이야, 민기야?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많이? 아, 파일 때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 다음 270도로 내려가자. 내려가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또 0이죠. 그쵸? 0,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어디요? 여기요. 그리고 마지막에 2파이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몇이야? 1로 올라가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인,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거 아니야? 원의 곡선의 형태를 따라서 간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니? 자, 우리 아까 그렸던 코사인 그래프 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렸었죠. 맞니?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노란색 그래프를 뒤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평행 이동하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식 찾아볼게.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가 될 거고요. 자, 치역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최대값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주기라고 하는 건 2파이가 될 거고요. 자, 민기야,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주기함수니까 계속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얘가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의 성질을 봤을 때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fx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요. 이거야. 자, 내가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를 찾고 싶다.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는 결과적으로 그냥 코사인 누구하고 똑같아? 그냥 45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 민기야, 45도면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45도면? 모르겠어? 뒤로 45도 가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코사인이 45도, 1사분면하고 4사분면하고 코사인은 양수다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사인에서 했던 거.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 교점의 규칙성은 사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똑같겠죠. 맞니? 누구를 기준으로? 이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의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값을 확인하면 된다. 요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봐봐.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슨 차이야? 한 칸의 평행이동만큼 차이 난다고 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이 점선으로 그렸던 노란색을 뒤로 한 칸 미루게 되면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하고 똑같다고 했죠. 맞니? 자, 그러면 코사인 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만큼 이동하면 즉 사인 2분의 1파이 더하기 x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코사인 x하고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자, 코사인을 플러스 2분의 1파이만큼 이동해도 사인하고 똑같겠죠. 맞니? 아,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을 x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건 누구랑 똑같다? 사인 x하고 똑같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그냥 외우지 않고 풀 수 있게끔 할 거야. 알겠지? 근데 기본적인 그래프 내용에서는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요거 두 개는 조금 필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 지금 76쪽에 옆에 개념 플러스 중간에 보면 빈칸 있죠? 개념 플러스 중간에 보면 빈칸 있죠?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각각 평행 이동하면 같아진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 조금 천천히 진득히 할 거라고 했어요. 번거로워도
들어주세요. 자, 전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래프 그릴 준비를 조금 할게요. 자, 탄젠트 x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잔잔하게 갑시다. 자, 마지막 탄젠트 x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자, 각의 크기에 따른 뭐의 변화율일까? 탄젠트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는 직선에서 뭐를 담당한다라고 했죠? 기울기를 담당한다고 했죠. 맞니? 자, 그래서 각의 크기에 따른 뭐의 변화율, 동경의 기울기의 변화율이라고 정의했지. 맞니? 오케이. 각의 크기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그리고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니?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x축, y축 그린 다음에 원을 좀 그려볼게요. 민기야, 우리 저번 시간에 탄젠트 그리려고 했을 때 점근선 있던 거 기억나? 네. 그 정도는 기억하자. 알겠지? 살짝 올라갔지만. 자, 원 그릴게요. 자, 아까처럼, 자, 0도, 여기 0도일 때, 여기 90도일 때, 자, 180도일 때, 그다음 270도일 때,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y축 그려서 각 미리 좀 표시할게요. 자, 2분의 1파이, 자, 그 다음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 2파이, 자, 이렇게까지 좀 나타낼게. 얘는 뒤에도 하나 좀 나타낼게.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자,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민기야,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 몇이라고 했어? 0. 얘는? 나 분명 설명했는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얘들아, 지금 2학년입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게 알고 있었지, 속으로? 네. 거짓말쟁이. 자, 기울기가 1입니다. 0이 없어요. 기울기 0이에요. 없어요. 기울기 0이에요. 없어요. 이거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확인할게. 지금 내가 어떤 지점에서 90도가 되는 지점하고 270도가 되는 지점에서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렇다는 건 탄젠트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럼 그 탄젠트가 없을 때는 우리 뭐라고 하겠다? 점근선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첫 번째 몇 도에서? 90도에서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 이게 점근선이야. 괜찮니? 또 몇 도에서? 270도. 2분의 3파이에서 기울기 정의 안 돼. 이렇게 점근선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리고 뒤로도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270도에서 탄젠트가 없다면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90도 갔을 때 마이너스 90도에서도 점근선 생기겠네? 그치? 맞아?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칸의 크기가 파이고요. 여기도 칸의 크기가 파이죠. 그치? 그렇다는 건 탄젠트의 주기가 일단 파이구나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제가 아까 동경의 위치가 0일 때는 탄젠트가 0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가 180도일 때도 기울기는 0이라고 했죠. 오케이. 이렇게 0이 되는 지점까지 찾았어. 괜찮아? 잘 봐. 자, 그러면은 0에서 90도까지 갈 때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이해되니? 양수인 지점에서 엄청나게 큰 수로 증가하다가 90도가 딱 됐을 때 탄젠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다가 여기서 딱 없는 거니까 어떻게 돼? 점근선 된다고요. 근데 민기야, 여기서 봐봐. 엄청 큰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고 넘어가는 순간 뭐가 돼? 엄청 작은 음수가 되겠죠. 맞니? 따라오셨어요? 엄청 작은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온다는 거야. 원점까지. 엄청 작은 음수였다가 0까지 다가가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 다시 0에서 민기야,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됐어? 양수가 됐죠. 양수가 됐다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거니까 음수였다가 0 찍고 다시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니? 자, 그럼 270도에서 다시 한번 360도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 엄청 작은 음수였다가 0까지 다가가는 거죠. 엄청 작은 음수였다가 0까지 다가가죠. 괜찮아요? 그럼 민기야, 여기도 유추 가능하죠.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맞니? 이게 탄젠트 그래프라는 거예요. 물론 곡선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그리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볼 건데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자, 여기 정의역이라고 새로 쓸게요. 자, 원래 제가 무조건 정의역부터 찾고 가는데 제가 정의역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다 치역 보자. 자, 그럼 사실상 치역은 없는 게 민기야 아래로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하지 않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기. 자, 주기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르게 반이 잘렸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성질 보도록 할게요, 성질. 자, 성질 볼 건데, 자, 그 성질이 뭐냐면, 자, 얘도 지 원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서로 대칭하죠. 맞습니까? 그 우함수가 돼, 기함수가 돼, 기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기함수가 되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좀 차별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점근선이 생겼다는 거야. 많이? 이 새끼는 점근선이 있네. 자, 그럼 마지막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 점근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점근선. 점근선은 중요하니까 위에다 따로 쓸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의 주기가 존재하듯이 점근선도 주기가 존재해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을 몇 줄만 그렸어? 세 줄만 그렸잖아, 그치? 실제로는 그 세 줄보다 더 많이 있겠죠, 맞아? 그러면 그 수많은 점근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타낼 겁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자,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만 부를 거야? 점근선이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부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축하고 평행해? Y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는 거야? X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민기야, 이 점근선마저도 규칙이 몇 만큼이야? 주기 파이만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파이 곱하기 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지용아, 이 n은 당연히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겠죠. 왜? 점근선은 양수도 있겠지만 음수도 있으니까. 많이? 근데 민기야, 첫 번째 보는 점근선이 몇 분의 몇 파이야? 2분의 1파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파이가 생긴다고 해서 2분의 1파이 이렇게 써줄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내가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파이도 찾을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도 찾을 수 있고 2분의 3파이도 찾을 수 있겠죠. 맞니?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겠다?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에다가 x값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점근선이니까, 그치?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뭐까지? 정의역까지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정의역은 점근선을 대입할 수 없는 실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뭐가 들어가? 파이 n 더하기 2분의 1 파이인 실수. 이렇게 정의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 성질입니다. 괜찮니? 거기다가 플러스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가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거 다 책에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근데 책에는 그래프의 성질이 저처럼 우함수, 기함수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울 테니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각각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라고 옆에 써주세요. 책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박스 네 번째 칸에 다섯 번째 칸에 마지막인가? 네 번째 칸에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있죠? 거기다가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적어주세요. 자, 이제 다른 거 할 겁니다. 자,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냥 약식으로만 조금 간단하게 그려서 증거를 남길게요. 첫 번째, 자, y는 sin x, y는 sin x.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리자. 이렇게만. 참고용으로. 알겠죠? 참고용으로. 자, 두 번째, 자, y는 코사인 x. 자, 그 얘도 x축과 평행한 직선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0,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맞니? 그리고 주기 2파이. 자, 마지막에 탄젠트 하나 써보자. 탄젠트.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점근선이 좀 존재하죠, 그렇죠? 아이고. 자, 만약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운데 점근선. 자, 점근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방금 한 거죠, 그렇죠? 따라오셨나요? 이제 기본형이 왜 이렇게 생긴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수함수랑 요감수랑 배울 때 내가 설명하는 순서가 뭐였냐면 기본형의 그래프를 너네가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했던 거 기억하죠? 맞습니까?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예를 들어서 그냥 함수를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치? 근데 삼각함수는 제가 전체적인 그래프 형태를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y는 a sin b x c 플러스 d라고 할 겁니다. 자, 책하고는 좀 다르죠? 밑에 있는 칸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칸은 자 우리가 x에 대입할 곳에 bx 플러스 c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거 그냥 b로 묶어서 정리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 간단한 게 중요한 거 뭐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이 b라고 하는 녀석은요 주어진 그래프의 주기를 나타내는 주기. 알겠니? 자, 예를 들어볼게. 봐봐. 얘들아, sin x라는 게 있어. 이거 주기 2파이였던 거 기억하니? 맞죠? 근데 내가 여기 x를 조금 바꿨어. sin 내가 여기다가 2x라고 한다고 해보자. 그럼 민기야, 원래 x에다가 2파이까지 대입해야 주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x에다가 뭐만 대입해도 주기가 돼? x에다가 그냥 파이만 대입해도 2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그래프가 하나의 주기를 거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 뜻이야. 어쨌든 봐봐. x가 2파이가 돼야 하나의 주기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x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야 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파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 괜찮아? 자, 세 번째 거 갈게요. 자, 이번에는 sin 뭐라고 할 거냐? 2분의 1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x가 자, 2분의 1x가 sin 함수의 주기인 2파이가 되려면 실제로 x에다가 몇 파이 대입해야 돼? 4파이 대입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4파이까지 대입해야 sin 함수의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주기를 구하는 공식을 정의하면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x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sin 함수의 주기를 비율로 두게 되면 그게 주기가 돼요. 결국.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자, 2분의 파이, 2파이니까 파이. 얘는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4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하나는 예를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 자, sin 7파이라고 7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녀석의 주기는 어떻게 돼? 7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구나 판단하겠다는 거야. 민기 괜찮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얘를 볼 겁니다. C. 자, C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냥 단순합니다. 자, X축에 대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요. A를 볼 겁니다. 자, A는 뭐냐면요. 자,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담당합니다. 최대 최소. 자, 근데 이게 최대 최소를 담당할 때 어떻게 담당하는지 봐야 돼. 봐봐. 여기다가 a를 곱한다는 건 sin이라고 하는 함수값의 배수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 배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민기야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배를 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생겼던 사인 그래프가 위로 2배 그리고 아래로도 2배로 가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겠죠. 맞니? 근데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다고 해보자. 함수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럼 2분의 1을 곱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더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건 A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위아래로 잡아 당기거나 줄이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아래로 줄이고 늘렸다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손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D 보도록 할게요. 그럼 D는 뭐냐? 자, D는 sin 함수 마지막에 D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치 몇 차 함수? 1차 함수의 y절편처럼 축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무슨 축? y축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민기야. 원래 이렇게 있던 사인 그래프를 더하게 되면요.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그치? 그럼 얘도 뭐에 영향을 줘?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까? 평행이동 하면서 얘는 추가적으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따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y는 자 3의 사인 2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파이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니?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따져보자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를 확인할게. 자, 주기를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어? x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2분의 2파이가 되니까 주기는 결국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할 거. x축으로 몇 만큼 대칭했어? x축으로 3파이만큼 대칭했고요. y축으로는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대칭한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확인할 건데 민기야, 원래 사인이라고 하는 거 최대값 몇이야? 원래 사인의 최대값 그냥 1이죠? 근데 거기다 몇 배 있어? 그럼 3이죠? 근데 거기다 1 뺐으니까 최대가 2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최소는 몇이야? 자, 채영아, 원래 최소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가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 거기다가 1을 또 뺐으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니?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면 좋은 게, 자, 결국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을 때 민기야, 이 최대값, 최소값의 거리 차이가 몇이야? 거리의 차이가 몇이야? 몇만큼 차이나? 6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많이? 그 6을 내가 뭐하면 2로 나누게 되면 그게 뭐가 돼? 민기야 3이 되죠, 그치? 그 3이 누구랑 똑같냐면 x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사인의 개수하고. 반드시. 알겠니? 왜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3배 당기겠다는 건 이쪽만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당기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차이를 반으로 쪼개게 되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인 함수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내가 지금 이 평행이동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누구도 똑같아. 코사인도 똑같긴 해요. 알겠죠? 단지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사인보다 반칸 뒤에 있을 뿐이야. 알겠지?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 주기를 찾고 평행이동 찾고 최대 최소 찾으라는 말 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원래 지수함수를 오감수를 말이 꼬이냐? 할 때는 뭐까지 했냐면 이거 그래프까지 그렸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그렸잖아요. 그치? 2x제곱 뭐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고 점근선 이거 이렇게까지 그렸잖아요. 그치? 얘들아 사인 함수는 어떤 상황이 오던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내가 첫날부터 뭐를 강조했어? 삼각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잘 알고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떤 문제를 풀던 너네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이 기본형만 그려서 풀게 할 거야. 알겠니? 절대 이렇게 더러운 그래프는 그리게 하지 않을 거야. 단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가끔 그려보라고 해. 그럴 때만 내가 몇 개 연습시킬 테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더러운 삼각함수 그래프를 절대 안 그립니다. 알겠니? 못 그려. 모든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 알겠니? 못 그려요. 단지 이 원래 있는 원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거를 잘 판단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탄젠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형태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코사인으로 바꿔보자 그림 그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특징만 좀 기억하자. 자, 그리고 탄젠트. 자, 요거하고 기본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요. 자, A 탄젠트 B X C 자,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자, 천천히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X 앞에 있는 뭐야? B가 되겠죠? 왜?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기를 나타내는 거야, 늘. 알겠죠? 주기. 자, 그러면 주기 나타내볼게요. B는 주기를 나타내니까, 자, 주기를 나타내는 공식은 아까 뭐였어? 절대값 B분의 2파이였잖아요. 그치? 그럼 왜 하필 분자가 2파이냐?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민기야, 탄젠트의 주기는 반 잘라서 뭐였어? 파이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절대값 B분의 그냥 파이라고 하면 그게 주기인 거예요. 이해됐니? 줄어든 주기만큼 탄젠트도 줄여서 가야지. 그치? 자,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C는 무슨 이동? 평행이동.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만 쓸게. 괜찮지? 평행이동이야. 자, 그 다음 뭘 볼 거냐? 자, A를 볼 건데요. 자, 그럼 내가 아까 민기야, 사인 코사인에서 A가 담당하는 건 뭐라고 했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얘들아, 근데 봐봐. 탄젠트 그래프에 최대값,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A가 몇이 곱해지도 사실상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는 쓸모가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에 D 보자, D. 자, D도 원래는 뭐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지만 최대, 최소 개념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녀석이죠. 그치? 그러면, 봐봐. 탄젠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주기와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탄젠트 그래프 그릴 때 얘네들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 세 글자. 점근선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점근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생각한 것 중에 뭐가 없어?
점근선이었죠. 맞니?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탄젠트 그래프 그렸을 때 집중해. 탄젠트 그래프 그렸을 때 봐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파이 n 더하기 2분의 1 파이라고 정의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얘들아, 지금 얘처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하고 여기다가 곱하기하고 주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니? 봐봐, 간단하게 생각하자. 민기야, 내가 이거를 평행이동으로 조금만 이동했다고 해보자. 이렇게만 이동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근선은 과연 그대로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점근선은 그래프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것만큼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하셔야 되죠. 주기가 늘어나는 만큼 점근선의 주기도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탄젠트의 점근선을 얘라고 정의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할 거냐? 한글 패치를 조금 할 거야. 자, 여러분 책에 지금 보면은 여기 빈칸 있죠? 여기 표 있죠, 표? 여기 위에 탄젠트 x 있잖아요, 그치? 세 번째, 여기 위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점근선. 자, 앞으로 난 점근선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할 거야. 자, x는 탄젠트 함수의 주기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주기,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탄젠트의 주기가 변하면은 점근선의 주기도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이가 그냥 고정이 아니라 탄젠트의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내가 딱 하나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어떤 거 예를 들 거냐면, 흰색 어디니? 자, y라고 하는 거를 내가 탄젠트 너는 한 요 정도로 하자. 4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첫 번째로 너네가 판단해야 되는 건 주기입니다. 자, 4를 보고 주기 판단하자. 그럼 민기야, 4분의 1 파이 되는 거 이해돼, 주기? 자, 두 번째, 우리 점근선의 주기 찾자. 그 점근선의 주기는 여기다가 파이 대입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나와 있는 이 탄젠트의 주기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 파이 n 그리고 더하기, 얘는 뭐야? 원래 있던 주기를 반으로 쪼개는 거야, 알겠니? 얘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야? 아니지, 8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 8분의 1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 찾자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 잘 안 해줘, 알겠지? 탄젠트 주기는 이거야. 근데 문제는 주기를 나타내는 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대로 쓸 거야?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반드시 고3 때까지, 알겠지? 자, 그러면 몇 개 더 예를 들어볼 건데, 자, 복습하라고 썼던 건 좀 지우고. 이게 좀만 힘내.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으악, 다 들어갔네. 자, 다시. 자, 갑니다. 자, y는 탄젠트, 뭐라고 할까? 2분의 1x라고 해보자.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주기부터 판단하자. 자, 주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에 파이가 되니까 몇 파이가 돼? 주기 2파이가 돼요. 다들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x는 주기 곱하기 n 더하기 주기 반쪽에서 더하면 된다고 했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 줄 더 뜰게요. 집중해.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갈 거야. y는 탄젠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볼게. 자, 민기야, 얘는 주기가 바뀌었죠. 얘는 주기가 바뀌었지만 거기다 뭐까지 한 거야? x축으로 평행이동까지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근선의 방정식 똑같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주기가 바뀌면 점근선의 주기도 바뀌는 거야, 맞지? 탄젠트가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평행이동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가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천천히 간다. 첫 번째, 주기 찾자. 주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 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당연히, 죄송해요, 파이. 그래서 2파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점근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 주기가 2파이니까 점근선은 2파이 n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파이가 되는 거죠, 그치? 맞아?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안 돼. 왜? 얘는 뭐까지 했으니까? 평행이동까지 했으니까. 민기야, x축으로 몇만큼 이동했어? 파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파이만큼 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만큼. 이해됐니?
그럼 얘만큼 이동하게 되면 여기 뒤에 꼬다리가 몇 파이가 돼? 2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봐봐. 그래 이렇게 쓸게 일단. 여기 파이가 되고 빨간색으로 더하기 평행이동 하니까 2파이가 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2파이가 돼. 근데 봐봐. n 곱하기 정수 곱하기 2파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잘 봐. 근데 여기에 있는 앞에 개수랑 여기 2파이랑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봐봐. 내가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2파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다가 그냥 1을 대입해서 2파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러면 만약에 뒤에 상수항이 앞에 있는 저 동그라미랑 같으면 우리는 뭐 해도 상관없다? 점근선의 식을 생략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파이가 되는 거야. 하나 더 하자.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두 번째는 y는 탄젠트 이제 막 해볼게. 자 3x x 마이너스 11분의 1파이라고 해볼게. 뭐 좋을 거 없어. 배운 대로 하면 돼. 자 주기부터 찾자. 자 주기 찾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거 가지고 점근선의 주기 찾으면 어떻게 돼? 자 3분의 1 파이 n에다가 반 쪼개게 되면 6분의 1 파이에다가 민기야 x축으로 몇만큼? 11분의 1 파이만큼 이동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더하기 뭐 하면 돼? 11분의 1 파이라고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용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앞에 개수랑 똑같니? 그럴 수 없죠. 그쵸? 그럴 수 없지. 그럴 때는 그냥 이대로 끝내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진행할 거고요. 얘들아 요거 점근선의 방정식 구한 거 하나만 위에다가 예시로 적어주세요. 알겠죠? 예시로 하나 적어주세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구성 문제부터 하고 나갈게요. 자 77쪽 봐주시고요. 자 77쪽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주기를 구하셔. 제가 아까 말했죠. 얘들아 너네 삼각함수 그래프는 기본형만 그리게 할 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치역하고 주기만 구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몇 번 볼 거냐? 554번을 볼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는 2 sin 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파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평행이동 이런 거 사인은 따질 필요가 없어. 점근선도 없잖아. 그치? 많이? 그러면 우리 뭐부터? 주기부터 확인해보자. 주기 확인하려면 x의 계수가 필요하죠. 그쵸? 몇 분의? 자 2분의 2파이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주기는 파이가 될 거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치역도 찾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치역 y는 최대값은 몇이야? 2가 되고 최소값은 몇이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되겠죠. 됐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되죠? 자 556번도 보겠습니다. 자 556번 보게 되면 자 y라고 하는 건 뭐라고 돼 있어? 자 3하고 자 코사인 그리고 자 2x하고 플러스 2분의 1 파이라고 돼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자 주기부터 확인할게. 자 x의 개수가 2니까 바로 계산하죠. 파이가 될 거고요. 자 코사인 앞에다가 3 곱했으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558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558번 같은 경우에는 자 y는 자 2분의 1에 자 탄젠트 뭐라고 돼 있어? 자 4x라고 돼 있죠. 4x 맞지? 자 주기부터 확인하자. 자 탄젠트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니까 4분의 1 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점근선의 주기 찾자. 점근선의 주기는 뭐라고 했어? 자 주기 곱하기 n에다가 주기 나누기 2에서 뭐 하라고? 더 하라고요. 요게 점근선의 주기죠. 그쵸? 요것만 좀 잘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9번 60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라고 돼 있죠. 저는 561번만 좀 할게요. 탄젠트만 561번이요. 자, 그럼 탄젠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배의 탄젠트 자 2분의 1 파이 x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주기 찾자. 자 주기는 뭘 보고 판단한다? x의 개수를 보고 판단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분의 1 파이 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기는 그냥 2가 되는 거네. 주기가 그냥 자연수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점근선까지 찾자.
자,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찾은 주기가 2니까 자,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민기야. 그치? 주기가 2니까 2n 더하기 반쪽에서.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 문제는 그래서 561번까지 하고요. 밑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는 제가 다음 주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1번 보도록 할게요. 자, 581번 보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fx는 sin 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자,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 탄젠트 제곱 4x라고 돼 있어요. 탄젠트 제곱 4x.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주기가 p라고 돼 있습니다. 주기가 p라고 돼 있을 때 뭐를 구하래? 자, fp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주기가 p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수식으로 만들게 되면 fx는 뭐가 돼? fx 플러스 p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fp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x에 뭐를 대입해볼까? 0을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맞니? 그럼 0을 대입하게 되면 f0이라는 거하고 fp라는 거하고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구하려는 fp는 그냥 뭐 하면 돼? 우리는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러면 f0을 구하게 되면은 민기야, sin 0은 몇이야? 0. 자, 코사인 0은 몇이야?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0도 그냥 0이죠. 맞습니까? 그럼 답은 그냥 뭐가 돼? 1이 되겠죠. 절대 p를 구해서 대입하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584번 보도록 할게요. 자, 584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x-2 더하기 fx는이죠.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숫자가 조금 다양하게 있다고 쫄지 말고 이거 보자마자 주기가 몇이다? 3이다. 그쵸? 주기 3이다. 이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써주세요. 자, 585번 보겠습니다. 585번. 자, 585번은 함수의 성질을 좀 따져보라는 건데요.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2하고 sin 2x. 자,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자, 6분의 1파이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얘들아,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용할 때는 지금 주어진 이 괄호의 형태를 항상 x의 최고차함계수로 묶어서 정리하세요. 묶어서 2배의 x하고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늘 이렇게 보고 판단해야 돼, 평행이동은.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주기부터 확인합시다. 주기. 자, 주기는 뭘 보고 따라간다? x의 개수를 보고 따라갈 거니까 2분의 2파이가 되면서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확인해 볼게. 자, x축에 대해서는 민기야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1파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x축 말고 y축으로는 몇만큼? 뒤에 상수항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최대값, 최소값 확인할 수 있죠. y의 최대값은 몇이야? 여기다가 2배 했으니까 2, 거기다가 1 뺐으니까 1.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사인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최대값은 1이다. 확인됐죠? 자, 2번 볼게요. 최소값은 빼기 3이다. 민기야 확인했지? 자, 세 번째. 주기가 파이다. 주기 파이 확인했죠? 자, 그럼 4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12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1인지는 뭐 해야 돼, 민서야? 대입해봐야 아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대입하기 전에 5번부터 봐. 5번 뭐라고 돼 있어? 평행이동 했니? 물어보는 거잖아.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얘부터 확인하는 게 좀 더 고르기 편하겠죠?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5번에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라고 돼 있는데 민기야 맞아? 틀렸죠? 우리는 12분의 1파이만큼 이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쉬운 게가 없네. 저기 있었네. 난리다 난리. 자, 봅시다. 자, 588번 볼게요. 같은 거죠. 588번. 얘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y는 2하고 코사인이라고 돼 있고, 민기야, 이번엔 뭐로 묶을까? 가로 안에 뭐로 묶어야 될까? 2분의 1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야? 지금 걔가 뭐라고 돼 있어? 3분의 1 파이라고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라고 해야겠네. 그 다음 상수항이 더하기 3이죠. 맞죠? 다시 분배하면 똑같이 되겠죠? 맞습니까? 분배하면 똑같이 돼요. 자, 주기부터 확인하자. 2분의 1분의 2파이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주기는 4파이가 될 거고요. 자, x축으로 몇만큼 있어? 자, x축으로는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몇 파이만큼 이동했어? 그냥 3만큼 이동했고요. 자, 최대값, 최소값 확인해보자. 자, 최대값은 몇이야? 2배에다가 3 더하니까 5가 될 거고, 최소값은 2배에다가 3 더하니까 몇이야?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볼게. 자, 최대값은 5이다. 맞죠? 최소값은 1이다. 맞죠? 주기가 4파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민기야, 4번보다는 5번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5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x축으로는 3분의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이동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네. 그치? 답은 몇 번? 오히려 4번이 되겠죠. 자, 591번의 별표 2개. 591번의 별표 2개. 탄젠트는 늘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점근선과 평행이동 때문에 중요한 거야, 민기야. 알겠지? 점근선하고 평행이동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591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y는 3배의 탄젠트라고 돼 있고, 뭐로 묶을까? 2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플러스 4분의 1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주기와 x축에 대한 평행이동. 그쵸? 왜? 점근선 때문에. 그치? 자, 주기부터 확인해보자. 자, x의 개수가 2니까 자,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바로 점근선 찾자. 자, 점근선은 주기에다가 n 곱하고 반쪽에서 더하기로 했어. 근데 민기야, 지금 보니까 얘가 무슨 축으로? x축으로 평행이동했죠? 몇 만큼 평행이동했어? 몇 만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빼줘야겠죠. 맞니? 그쵸? 자, 그럼 이거 소거하게 되면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자, 2분의 1 파이 n이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2분의 1 파이 통과. 자, 니은. 자, 평행이동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디귿은 뭐가 돼? 맞죠. 확인했죠. 맞습니까? 자, 하는 김에 평행이동도 확인하자. 자,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1만큼 이동했죠, 민기야. 그치? 그럼 니은 맞아, 틀려, 민기야? 틀렸어. 2분의 1 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 6번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숙제만 제대로 확실히 해주세요. 자, 5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4번. 자, 594번 보게 되면요. 자, 주어진 함수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a하고, 자, 코사인 bx, 자, 플러스 c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ABC를 구해라.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직접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라고 했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해봐. 자, 코사인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최대 최소의 반 자른 게 A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맞니? 자, 그러면 6에다가 나누기 2하자. 6에다가 나누기 2하면 이게 몇이야? 3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기야, 이게 3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빼기 3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볼록일 수도 있겠지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볼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뭐다? 3이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맞니? 자, 그 다음 나와볼게요. 자, 나는 뭐라고 돼 있어?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기를 만족하는 양수 p의 최대값은 뭐라고 돼 있다? 2분의 3파이다. 그럼 주기 나온 거네, 그냥. 주기 구하자. 뭐가 돼?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이 주기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자, 2분의 3파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근데 민기야, b가 0보다 크대 작대?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어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파이 소거하고 약분하게 되면 3b는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b라고 하는 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4가 되는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 상수항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해야 돼? 다조건에 나와 있는 좌표를 대입할 수밖에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죠. 4분의 1 파이, 2분의 1. 내가 최대한 대입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입해야겠죠? 자, 같이 하자. 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은 3하고 코사인 몇 분의 몇?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뭐 하라는 거야? 4분의 1 파이 하라는 거고 거기다 더하기 c 하라는 거죠. 자, 천천히 갈게요. 자, 2분의 1은 3 곱하기 코사인 몇이야? 민기야, 약분하니까 3분의 1 파이죠. 3분의 1 파이는 굳이 60분법으로 고치면 60도죠. 아니? 거기다 더하기 c.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민기야 반대로 2분의 1이죠. 그쵸? 거기다 더하기 c 하니까 c 구할 수 있겠네? 맞네? 그럼 우리 뭐 구했어 민기야? a 구했고 b 구했고 여기서 c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자고요. 알겠죠? 자, 다음 597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숙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y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하고 4인, 자, 그 다음에 bx-c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좀 간단하게 그리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우, 너무 올라갔다. 이 정도로 돼 있다가 좀 넓게 그릴게 그냥 편하게. 알겠지? 자, 이제 주어진 거 보니까 첫 번째 어디 볼 거냐면요. 여기 볼게. 봐봐. 지금 첫 번째 요 지점이 책에서는 4분의 1파이라고 돼 있고 요 지점이 3분의 4파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4분의 3파이. 그럼 민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야? 그건 아니죠. 그치? 이게 주기는 아니지. 근데 주기의 반이죠. 그치?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1파이가 되는 거 알겠니?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되는 주기는 사실 파이야 민기야. 괜찮아? 자, 그러면 x의 개수를 보고 판단할 거니까 사실 이 주기는 공식으로 쓰게 되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민기야, 이 b는 양수래 음수래?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다? 그럼 b는 몇이야? 그냥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확인되죠. 그쵸? 맞아? b 구했어.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이 민게 어디냐면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데 그 값이 지금 그래프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아니? 그럼 최대 최소 차이가 몇만큼 나는 거야? 4만큼 나죠. 그쵸? 이거를 뭐로 쪼개라고? 반으로 쪼개라고요. 괜찮니? 그 반으로 쪼갠 거의 절대값이 얘라고요. 이해되니? 근데 A가 또 뭐라고 돼 있어? 양수라고 돼 있네. 오케이, 얘도 있네. A도 뭐였네. 그럼 C만 구하면 돼. C만 구하면 되고, 그치? 그럼 요거는 민기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뭔가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 최소와 B라는 이 주기가 조건으로 나왔던 거죠. 미지수가 3개니까 힌트가 3개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이제는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그 힌트 3개를 직접 찾으라는 거야. 맞죠? 첫 번째 여기 뭐 주어졌어? 최대 최소값. 여기도 최대 최소값 나와 있죠. 두 번째 뭐야? 주기. 주기도 나와 있죠. 아니? 마지막에 뭐야? 함수값 대입하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함수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대입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뭘 대입해야 돼? 라고 하면요. 얘들아,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 대입하세요. 알겠죠? 그 순서대로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대입할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여러분 책의 그림상으로는 0,-2보다 4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 0이 가까울 거야. 그쵸? 어디? 여기가 더 가깝지 않은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 그림상으로, 그치? 맞아? 그럼 얘 대입하는 거야. 마지막에 뭘 대입할까? 4분의 1 파이, 0.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C값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건 내가 생략할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게 답이 안 나왔다. 그럼 그 다음 거 대입하세요. 천천히. 알겠지? 한 방에 찾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조금 진행할 거고, 저 이제 얘기를 할 게 뭐냐면요. 우리 이거 사인 X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우리 어떻게 그렸냐면, 잠깐 봐볼래요? 여기를 뭐 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하면 그림을 대충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렸잖아. 이거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민기야, 이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고치면 3.14 아니야? 얘는 대충 6.28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얘 최대값 아까 몇이었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그럼 이거 실제 그래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그래프 편의상 저렇게 조금 더 볼록하게 그리는 게 풀이엔 좀 용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릴 건데 실제 그림은 이렇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 하나만 좀 설명해도 될까? 하나만 좀 설명할게. 뭐냐면은 지금 이 교재에는 좀 많이 다루지 않는데 가끔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뭘 물어보냐면요. 0하고 45도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 작다. 그래 뭐 2분의 1 파이라고 해볼게. 요거 그래프를 보고 대소관계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지금 민기야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0부터 2분의 1 파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2분의 1 파이는 대충 몇 정도 돼? 2분의 3.14? 그치? 2분의 3.14? 1.5 좀 넘나? 그쵸? 1.5 좀 넘나? 그렇잖아. 아우, 야, 미치겠다. 그럼 대충 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를 내가 2분의 1 파이라고 그냥 가정해볼게. 대충 2분의 3.14, 1.5 조금 넘는 거, 그치? 그러면 1은 대충 여기라고 할 수 있겠네, 지금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대충, 정확히 모르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사실상 4분의 1 파이, 뭐 45도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첫 번째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 사인 함수부터 조금 그려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각각의 그래프는 그려봤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그려본 적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인은 0,0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몇이야? 2분의 루트 2죠. 근데 민기야 2분의 루트 2가 1보다 커, 작아? 작지, 그치? 루트 2가 좀 작잖아, 그치? 왜 고민해? 이 정도 된다고 할게요. 2분의 루트 2. 제가 체크한 모든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알겠죠? 비교용으로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 파이 대입하게 되면 실제 얘가 1이 될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완만하다고 했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 괜찮아? 사실, 실제로는 더 완만합니다. 더 약간, 그렇죠. 그게 어렵냐. 약간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괜찮아? 자, 그럼 코사인은 이게 그거에 반대잖아. 그치? 코사인. 자, 그럼 여기 지나가고요. 45도일 땐 서로 똑같고요. 마지막에 2분의 1 파이 대입하면 0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내가 잘 못 그려서 그래, 이거는. 알겠지? 자, 그런데 봐봐. 탄젠트를 그릴 건데 탄젠트라는 거는 얘들아 45도만 돼도 이미 1이야. 그치? 그리고 2분의 1에서 무슨 선이 생겨? 사실 정근선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이제 뭐를 물어보냐? 자,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가 x가 만약에 45도 이상이고 만약에 90도 이하면 셋 중에 누가 제일 크고 작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커? 지금 여기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제일 큰 거 뭐야, 지용아? 탄젠트가 제일 크죠. 그 다음 누구야? 이렇게 쓰자. 제일 큰 놈이 화살표 갈게. 그 다음 뭐야? 코사인이야? 미안, 죄송. 사인이야. 마지막에 뭐야? 코사인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요거 풀이하는 주제 마지막으로. 어디다 적냐면 뭐 76쪽에 뭐 빈칸 찾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